good is good, bad is good. 어떤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수준까지는 나쁘게 나온 지표가 시장에선 좋게 해석이 될 만한 신규 고용이 16만 건 아직까지도 그래요. 근데 이게 한 10만 건 밑으로 내려가야 되거든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것도 뭐 한 30만 건 이상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이게 이런 상황에서는 대세 상승장으로 보기는 어렵고 그렇다고 보면 S&P 500도 조금 한계가 있을 거고 어제도 PCE가 나왔지만 그런 PCE가 여전히 4.2예요. 네. 전월비 0.2가 올랐고요. 하반기는 전월 대비 0.02 최소한 찍혀야 돼요. 0.2가 낮은 게 아니에요. 올라갔잖아요, 오히려. 예. 이제 전월비 12월까지 0.2로 오르면 4.8 이렇게 돼요. 자, 금요일입니다. 또 이분 모시고 저희 시장에 대한 이야기, 경제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시장의 허와씨를 좀 가려보도록 하죠. 김한진 박사 함께하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8월 다 지나고 9월에 네. 뵙네요. 네. 좀 서늘해졌죠? 네, 서늘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확실히 그렇습니다. 날씨가. 네, 시간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들고 자, 시장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좀 날씨만 서늘해진 게 아니라 뜨거웠다라고 평가받는 것들이 약간 다소 진정이 된다라는 느낌으로 8월 마무리가 좀 된 것 같거든요. 국채금리도 네. 고공행진을 하다가 약간 하향 안정화되고 있고 뭐 앞서서 살펴본 고용 쪽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최근의 시장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박사님? 네, 그 말씀 주셨듯이 8월 달 경제 지표는 뭐 레벨 자체는 아직도 높습니다. 높지만 말씀 주셨듯이 조금 뜨거웠던 데서 살짝 식는 기미, 식어가는 기미를 지금 조짐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표에서 확인할 수 있었듯이 뭐 이번 주에도 여러 가지 지표가 나왔죠. 뭐 내일 이제 노동부 고용 지표가 드디어 나오지만 그 전에 이제 ADP 민간 고용 지표 지금 고용부의 고용 지표를 살짝 먼저 알 수 있는 지표가 나왔는데 이것도 예상치를 조금 하회했어요. 17만 7천 건인가요? 조금 하회했고 임금 상승률도 조금 차분해졌고 그 전에 뭐 S&P 글로벌이 뭐 제시하는 PMI라든지 이런 것도 뭐 전 세계적으로 다 약하게 나왔습니다. 미국도 제조업 서비스 공이 좀 약하게 나왔고 그다음에 이번 주에 뭐 소비자 신뢰 지수도 나왔죠. 컨퍼런스 보드는 이제 권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신뢰 지수도 약하게 나왔고 어제 PCE가 나왔는데 뭐 조금 물가도 중요하지만 서비스 지출이 조금 아직까지는 높습니다. 서비스 지출이 0.4% 전월비 올랐지만 역시나 상품 매출 사람들이 이제 내구재는 조금 소비를 지금 조심하고 있다, 줄이고 있다. 내구재는 0.3% 감소했습니다. 네. 그리고 저축률이 떨어지고 개인 소비 지출이 조금 차분해지는 이제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지표가 아직은 높아요. 아직은 높은데, 절대적으로는. 근데 조금 포커스를 압축해서 보면 시장에서는 그래 지표는 조금 호황 쪽에서 아직은 임계점, 그러니까 불황의 임계점을 하향 돌파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준의 통화 정책과 시장 금리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러한 뜨거운 경기에서 중립적인 경기 내지는 조금 더 조금 차분한 경기 쪽으로 정상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굉장히 선호하잖아요. 경기는 절대적으로는 좋은데 금리는 또 물가는 낮아질 만한 그런 환경이다라는 것을 계속 확인해가는 또 한 주였고 또 지난 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박사님 물가, 금리, 경기 뭐 이것에 지금 균형을 아주 좁은 곳에서 지금 이렇게 균형을 잡으면서 맞춰가야 되기 때문에 이 지표를 좀 우리가 세세하게 보게 되고 그래서 good is good, bad is good 뭐 좀 헷갈리는 이런 상황들도 나오는데 그게 어떤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수준까지는
나쁘게 나온 지표가 시장에선 좋게 해석이 될 만한 네. 어느 정도 수준이 있고 그 다음부터는 나쁜 건 정말 나쁜 걸로 그렇습니다. 해석이 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잘 우리가 잡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지금 정말 좀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나쁜 건 나쁜 겁니다, 사실. 근데 주식시장으로 좀 압축해서 생각하면 또 채권시장이나 이 자본시장으로 압축해서 생각하면 나쁜 게 되려면 예를 들어서 주식시장에서는 기업 이익에 대한 추정치가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경기가 안 좋아서 기업 이익은 지금 하반기만 해도 한 4% 내지 5%, 6%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지금 애널리스트들이 추정하고 있거든요. 네. S&P 500 EPS 기준으로. 그리고 내년에는 올해 대비 1분기에는 12%, 그리고 뒤로 갈수록 내년 중후반으로 갈수록 14%까지 지금 이익이 증가할 걸로 EPS가 증가할 걸로 주당 순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배경은 물론 이제 뭐 경기보다 기업 이익이 뭐 S&P 500 기업은 뭐 좋은 기업들을 모아놓은 거니까 전체적인 경기 평균보다는 좋은 거는 뭐 인정하지만 그래도 경기 자체가 완전히 부러지면 그렇죠. 이게 전망치가 흔들릴 수밖에 없고 흔들려야 마땅한 거죠. 그래서 경기랑 기업 이익이 완전히 뭐 따로 놀 수는 없는 거니까 특히 추세적으로는 이제 같이 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뭐 조금 나쁜 게 되려면 경기에 뭐 예를 들어서 고용이 10만 건 이하로 간다든지 신규 고용이 내일 뭐 발표가 되겠습니다만 오늘 밤에 이제 우리가 네네. 확인할 수 있겠지만 뭐 일부 IB들은 뭐 14만 9천 건 정도로 지금 보고 있고 지금 어제 나온 얘기는 뭐 컨센서스가 뭐 조금 더 낮아질 거다, 실제치가 좀 낮아질 거다라는 컨센서스가 조금 확산되고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뭐 한 16만 건 아직까지도 그래요. 근데 이게 한 10만 건 밑으로 내려가야 되거든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어제 나왔습니다만은 뭐 조금 예상치보다 뭐 괜찮고 뭐 예상치에 부합하고 그래서 좋아요 이렇게 박수치고 있지만 이것도 뭐 한 30만 건 이상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것도 지금 172만 이게 뭐 한 200만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 경기가 정말 냉각되는구나. 그러면서 배드이지 배드가 되는 거죠. 근데 역으로 생각하면 그런 임계점, 뭐 정확하게 우리가 측정할 수는 없지만 뭐 지표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어느 지표를 기준으로 할 거냐라는 것도 그렇고 또 이렇게 지표마다 좀 특성이 있기 때문에 특히 임금 상승률 같은 것도 더 둔화돼야 되잖아요. 인플레이션이 잡히려면. 그러려면 뭐 지금 실업자 한 명당 일자리가 1.5개인데 그것도 2.0에서 떨어져서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박수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실업률이 3.5%고 실업자 한 명당 1.5개의 선택이 있는 그리고 직장을 그래서 옮기는 사람들이 많고 이 옮기는 사람들이 거의 10%에 가까운 임금 상승률을 주도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뜨겁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그래 조금씩 좋아지는 거, 조금 낮아지는 것은 맞아. 하지만 물가 압력이 낮아지는 것은 좋지만 아직까지는 안심할 수 없어. 이런 거고요. 반대로 이제 시장 입장에서는 됐고 지금 정말 금리를 계속 올려야 되는 상황이냐 아니냐 이게 우리는 중요하거든. 그런데 아니잖아. 아니라면 곧 인하할 수도 있겠네. 이런 쪽으로 이제 또 앞서가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 경제 지표와 주식 시장의 그 상관관계, 이 경로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그 고리는 결국 기업 이익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 이익이 S&P 500 말씀드렸듯이 주당 순이익 기준으로 올 상반기가 저점이고 올 상반기는 약간 마이너스였거든요. 증가율이 하반기에 플러스 내년도에는 두 자릿수 플러스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정말 잘못 봤어요. 잘못했어요. 애널리스트들이 하향 수정하기 시작하는 그런 시점까지는 주식시장은 어느 정도는 숨 쉴 공간이 있는 거죠. 네. 하지만 만약에 정말 배드이지 배드로
EPS 자체가 하향 수정된다면 PR은 올라 있죠. S&P 500 PR이 지금 20배 가까이 되는데, 그리고 IT 쪽은 뭐 한 28배 되잖아요. IT 섹터는. 그러니까 기업 이익이 하향 수정된다면 주가가 설당이 없죠. 믿었던 게 이익인데, 이거는 경기 둔화로 인해서 이제는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못하는 걸 걱정할 판이 아니고 차원이 다른 걱정을 해야 되는 거죠. 기업 이익이 꺾이고 우리가 살 종목이 없고 밸류에이션이 높아서 주식시장이 조정을 크게 받을 수 있다라는 불안감에 네. 사로잡힐 거거든요. 근데 이 시점이 현재로서는 조금 당장 오는, 말씀드렸듯이 정리해서 말씀, 당장 오는 상황은 아닌 거죠. 속도 면에서 네, 봐도 네, 그렇고. 네, 천천히 떨어지니까. 네. 네. 그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을 지금 표로 네.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네, 그래프 네, 네.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박사님? 네, 뭐 특별한 건 아니지만 뭐 어쨌든 뭐 저는 한 10만 건 정도 네. 오늘 밤에 발표되는 뭐 미국의 비농업 신규 일자리 수가 전월비 한 10만 건 정도에 근접하거나 그걸 이제 좀 하회하면 정말 이제는 뭐 미국 소비가 줄고 정말 이제 기업 이익이 하향 수정될 만한 매크로 환경이다. 근데 지금 뭐 아직 15만 건 뭐 나와봐야겠습니다만은 조금 여유가 있겠죠.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계속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에서 흘러내리고 있기 때문에요. 단위는 천이고요. 그러니까 요 정도가 한 10만 건 정도. 그래서 주식시장이 모르겠습니다. 이 전에도 밸류에이션이 높으면 뭐 흔들릴 수 있겠고요. 꼭 이걸 하향 돌파해야 주식시장이 본격적으로 뭐 조정을 보인다 이렇게 좀 나이브하게 해석하기는 좀 어렵고요. 이 사이에서, 그러니까 이 근접하는 사이에서 주식시장이 경기가 나쁜 게 나쁜 거구나, 주식시장에도 나쁜 거구나, 연준이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않는 것이 경기가 나쁘기 때문이고 이 경기가 나쁜 게 기업 이익에 좋지 못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조심해야겠네. 이런 쪽에 불안감이, 조금 긴장감이 도는 게 지금부터 내년 상반기 언저리다라는 거죠.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정확한 시점은. 또 고용지표만 봐서는 또 안 되잖아요. 물가도 같이 봐야 되고, 그렇죠. 또 다른 소비 지출 이런 거 데이터도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뭐 모든 게 어쨌든 고용 쪽에서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고용은 후행 지표지만 지금은 너무 별난 고용 지표이기 때문에 네, 미국이 너무 이례적인 고용 시장에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를 지나면서 네, 파월 의장도 잭슨홀 미팅에서 노동시장의 데이터에 불확실성이 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이게 지금 너무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점이 조금 특이하기 때문에 후행 지표지만 우리가 조금 참고하는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조금은 조심해야 되는 국면 내지는 아직은 조금 남았네. 이 두 가지 말씀 다 맞아요. 컵에 물이 반이 남았네, 반이나 남았네. 둘 다 맞지만 적어도 분명한 것은 제가 볼 때는 대세 상승으로 가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대세 상승으로 가기는 어렵다. 경제가 불확실성 쪽으로 조금 더 한 스텝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좋은 쪽으로 한 스텝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조금 축소되는, 경기가 위축되는 국면으로 한 스텝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런 상황에서는 대세 상승장으로 보기는 어렵고, 그렇다고 보면 S&P 500도 조금 한계가 있을 거고, 뭐 4,600이 됐든 네. 코스피도 뭐 2,600이 됐든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제한된 변동 범위 내에서 변동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 8월 그 한 달을 이제 지나오면서 정리를 쭉 해보면서 앞서서도 뭐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특파원님하고도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조정을 받아서 최악의 한 달을 보낸 성적표가 나스닥 하락률이 마이너스 2.2%잖아요. 네, 2%죠. 최악인데. 네. 최악인데 2% 마이너스 2% 정도면 정말 잘 갔다는 거잖아요. 그 전에 엄청 올랐는데. 그러니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좀 골디락스 국면이란 또 얘기가 나오고 고비를 지나고 이러면서 다시금 올라가나, 8월을 다시 한번 좀 들어가는 기회로 삼았어야 했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박사님은 약간 지금 또 부정적인 쪽으로 네. 말씀을 해주셔서 네.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몇 가지 점에서 저는 대세 상승장이라 상승은 아닌 것 같다. 네. 좀 버티는 장이고 박스권이고 조금 종목 중심의 장은 될 수 있을지언정 지수가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장은 되게 어렵다라고 네. 이제 보고 있는 이유가 금리가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금리가 지금 아직은 미국 제 10년물도 4.2%고 그다음에 MMF라든지 3개월, 6개월 좀 트레저리 빌이라고 그러죠. 미국 국채 단기물 같은 네. 경우도 지금 5%대거든요. 그러니까 만기까지만 계속 뭐 롤오버 하거나 뭐 국채 같은 경우에 그냥 쥐고 있으면 쿠폰으로 4%, 5%를 받을 수 있는. 거의 확정적으로. 네, 미국 경제가 미국이 망하지만 않는다면. 그러니까 확정적이죠. 그야말로 픽스드 인컴입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은 지금 PR이 20배인데 이론적으로 1 나누기 20 하면 5%의 기대 수익률이거든요. 물론 이제 뭐 기대 수익이 더 높은 종목들도 얼마든지 있죠. 실질적으로 더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을 거고 마켓 평균이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그럼 5%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금리랑 비교했을 때 메리트가 없는 거죠. 지금 시장에 개인 투자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국부펀드, 그렇죠. 펜션, 연기금 뭐 이런 투자자들이 보험사 이런 장기 투자자들이 이 높은 금리에 주식시장의 불확실성을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주식시장에 진입해서 수익을 내려고 할 거냐. 주식 비중을 그렇게 높이려고 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연말까지. 그리고 이미 상반기에 조금 뭐 목표 수익을 달성한 기관들도 많고요.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그렇다고 보면 이 높은 금리가 주식시장의 매력도를 제한하고 있다. 금리가 내려오면 그러면 매력도가 좋아지지 않느냐라고 이제 반문하실 수 있겠지만 금리가 내려오는 것은 경기가 둔화돼야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EPS라든지 기업 이익에 대한 컨센서스도 같이 내려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럼 PR이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주가가 그대로 있어도. 그렇다면 이거는 양쪽의 균형된 시각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죠. 박사님, 금리가 내려온다는 건 꼭 경기가 안 좋다는 이 공식일까요? 그러니까 지금 연준이 바라고 그렇게 경로로 그래도 잘 좁은 길로 간다고 하는 것처럼 경기가 망가지지 않고도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잡혀서 차례로 금리를 조금씩 내린다. 일정한 스텝으로 그런 상황은 유토피아인 건가요? 뭐 단기적으로는 있을 수 있겠지만 네. 길게 봐서 그게 좀 성립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물가의 구성 항목을 보시면은 결국 안 잡히는 게 임금으로 구성된 서비스업 쪽에서의 물가잖아요. 이제 이게 지금 안 잡히고 있는 건데 지금 뭐 주택 가격은 잡히고 있고 그래서 주택 가격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은 지금 낮아지고 있지만 어쨌든 제일 안 잡히고 있는 게 이 좀 독특한 미국의 현재 고용 시장 수급 불균형 여기서 나오는 또 코로나19 리오프닝으로 인한 서비스에 대한 조금 한꺼번에 과한 수요가 지금 몰려서 병목 현상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모든 게 지금 소비자는 적극 소비하려고 하는데 공급이 부족한 인력이라든지 서비스 인력이라든지. 근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해소가 되고 있어요. 해소가 되고 있고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저축률이 조금 낮아지고 그리고 고용이 조금 낮아지면 아무래도 뭐 조금 씀씀이가 줄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경기랑 맞물려 있는 거기 때문에 특히 미국의 GDP가 3분의 2가 소비이기 때문에 소비 쪽, 서비스업 쪽에서의 인플레이션 압력의 둔화랑 경기 둔화는 조금 뭐 등식으로 봐도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데 지금 물가가 지금 디테일로 들어가면 어제도 PCE가 나왔지만 근원 PCE가 여전히 4.2예요. 네. 전월비 0.2가 올랐고요. 근데 CPI나 PCE 물가나 이제 전월비 12월까지 0.2로 오르면 연말에 찍히는 PCE 물가는 근원 PCE 물가 기준으로 4.8 이렇게 돼요. 그다음에 CPI 기준으로도 지금 3.0에서 3.2 정도인데 3.2였죠 지난달에. 만약에 전월비
MOM으로 0.2씩 올라간다. 그러면 4% 가까이 찍혀요. 그러니까 작년에 물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기저효과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하반기는 전월 대비 0.0이 최소한 찍혀야 돼요. 근데 어제만 해도 0.2가 찍혔잖아요. 그러니까 0.2가 낮은 게 아니에요. 시장은 0.2 찍혔다 그래서 박수 쳤지만 4.2를 박수 쳤지만 3.3을 헤드라인 PC 3.3을 박수 쳤지만 3.3도 지난달 3.0보다는 높잖아요. 네. 올라갔잖아요, 오히려. 이게 기저효과가 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어영부영 4% 가까이 12월 말에 우리가 물가 성적표를 받아볼 수 있고요. 문제는 또 내년입니다. 지금 미국 집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집값이 올라가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모기지 금리가 높아서 그렇거든요. 7%대죠. 7.5%입니다. 네. 그래서 소비자들 집을 갖고 있으시는 분들이 집을 조금 내놔야 되는데 이걸 내놓으면 다시 모기지로 집을 살려면 자기는 그동안 3%대 모기지를 갖고 있는 집인데 산 집인데 다시 팔고 살려면 7%대 끔찍한 금리로 평생 20년, 30년을 갚아야 돼요. 네네. 누가 팔겠습니까? 공급이 없기 때문에 또 주택값이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거는 레깅돼서 이연돼서 내년도 상반기 CPI에 영향을 줍니다. 주거비 물가가 지금 파월 의장이 잭슨홀 미팅에서도 주거비 물가, 서비스 물가, 상품 물가 이 세 가지를 언급했는데 이 주거비 물가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올 하반기는 괜찮은데 내년 상반기는 오히려 물가를 푸시하는 요인으로 지금 잠재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물가가 잡히는 게 잡혀야 잡히는 거지 이게 잡혔다가 안 잡힐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연준은 그게 불안한 거예요. 주택시장의 불안, 그다음에 서비스업 물가, 고용시장의 불확실성, 데이터의 불확실성. 그래서 흐린 하늘에 우리는 별을 보고 항해하고 있다라고 잭슨홀 미팅에서 마지막에 파월 의장이 얘기한 게 흐린 하늘이라는 게 이 불확실성을 얘기하는 거고 이 불확실성은 연준이 보는 불확실성이 너무 도처에 있다는 거죠. 아니 뭐 여담입니다만 그 멘트를 전 듣고 이창용 총재도 하늘에 뭐 그런 비유한 적 있지 않나요? 네,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수장들은 다 시를 많이 봅니다. 그런 보는 거 어떤 봅니다. 비유를 좋아하는구나라는 생각을 잠깐 한 적이 있는데 자 어쨌든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좋은 자료를 많이 갖고 오셨는데 사실 요거를 말씀 중에 다 녹여주셨거든요. 혹시 드리고 싶은 시청자분들에게 자료가 하나 있다면 뭐 요거 한번 보시죠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거 한번 볼까요? 네, 유동성과 주가 한번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유동성이 주식시장을 더 잘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도 유동성은 절대 레벨은 너무 높습니다. 이 유동성은 미국 M2 광의 통화 총통화라고 합니다. 이 단위는 조 달러고요. 그래서 2조 달러에서 지금 21조 밑으로 약간 슬로우 다운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지금 계속 올라 있죠. S&P 500인데요. 그래서 이 방향성이 지금 작년 하반기부터 통화 정책이 긴축 기조로 가면서 이제 서로 방향이 이제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한계가 있다라는 주식 시장이 대세 상승 말씀드렸듯이 유동성 측면에서도 대세 상승으로 가기에는 유동성 환경도 지금은 조금 주식 시장의 상단을 누르고 있는 모습이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울러 연준의 보유자산 규모 이것도 연준이 이제 돈을 찍어내는 규모라고 쉽게 말씀드리면 되겠는데요. 이것도 지금 장기 추세선으로 좀 수렴하는 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유동성 측면에서도 주식시장이 대세 상승으로 가기에는 조금 숨고르기가 있겠구나 이렇게 좀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고요. 사실 최근에 좀 지표를 보면서 어느 정도 8월 초부터 중반까지 힘들었던 것들이 약간 좀 환호하는 흐름이었는데 마냥 환호할 건 아니고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겠구나라고 박사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또 알 수가 있었습니다. 김한진 박사 함께했습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